저희가 연주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구가 막혀 있어갖고 저희 출연진이 하고 들어갔었던 일도 있었고. 저는 드럼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넥스트 신해철 씨 그리고 김수영 씨, 그러니까 그런 연주 문화나 그런 음악들을 너무 쉽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시절을 제가 고등학생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문했는데 뭐 다른 분들도 저는 사실 그때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저 예술음악과를 가서 그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다 사탄의 음악으로 알고서 지내다가 이제 음악 학교를 갔는데 당시 학교에 여자친구가 락을 좋아해서 락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때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게 라디오헤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브리팝을 저는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됐고 관련 곡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음악 학교 들어가면서 기타를 배우면서 시작하게 됐었어요.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대부분 이제 헤비메탈을 들어야 음악을 좀 듣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헤비메탈. 저도 사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사탄의 음악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거는 그 당시 이제 60년대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드 제플린이나 사실 더 사탄이죠, 그쪽이. 그래서 레드 제플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라디오에서 뭐지? 별이 빛나는 밤에서 기타리스트 중에 한상원 씨가 나와가지고 항상 기타 음악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처음 기타를 접했던 게 로이 부캐넌이라는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곡을 맨 처음에 땄어요. 왜냐면 그 사람 곡이 메시아 윌컴 어게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종교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그 곡을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쪽 음악을 침체하다 보니까 사실 70년대, 80년대 음악을 90년대 음악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브리팝도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했고, 근데 이제 지한 형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음악을 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브리팝을 들으면서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했지만은 제 몸엔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몸에도 안 맞았었어. 몸에 안 맞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한 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고 싶은 음악을 하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 형은 왜 외국 음악을 따라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따라한 건 아니었었는데. 네, 왜 비슷하게 하지? 근데 또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여튼 해외 음악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그 바탕이 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브리팝이라는 거는 60년대, 70년대 영국의 비틀즈나 이런 때부터 나왔던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듣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때 음악은 무시하고 현대 음악을 접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과거 음악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팀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왜 우리는 옛날 음악을 안 듣냐, 왜 레드 제플린 안 듣냐, 왜 플리투드 맥을 안 듣냐, 나는 그걸 듣고 자라는데, 그래서 왜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60년대 음악을 외국의 음악을 해야 되며 80년대 브리팝, 90년대 브리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한 형이 그다음부터는 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하자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오히려 더 밴드를 오래 하게 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치원 씨가 하셨는데 뭐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근본은 무엇이고 뭐 근본에 대한 고민들은 다 누구나 하겠지만 하물며 화분도 분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필요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근본적 토양은 큰 의미가 또 자칫 저희가 어떤 굉장히 특정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밴드를 보여줄까봐 저는 헤비메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비메탈을 좀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뭐 브리팝 같은 것도 좋고, 어쩌면 오래된 밴드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견 차이로 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또 처음에 이제 발전을 해서 쭉 나가면은 그 과정에서 각자가 즐기고 또 결과물을 보고 또 각자가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처음엔 별로였는데 나오고 보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뭐 다 이제 각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 토양은 그냥 어떤 뭐 음악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애의 감정 이런 거가 사실은 음악을 만들게 했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예전을 제가 졸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한상원 교수님이라든지 정원영 교수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 중에는 김범수도 같은 동기였고 유명한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때 홍대로 나왔어요. 그 당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다들 락 음악을 하는 것들은 좀 가볍게 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홍대 인디 쪽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음악 학교 분위기는 재즈라든지 좀 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연주력이 더 바탕이 되는 것들을 원했지 모던 락처럼 그냥 코드 한 두세 개로 편한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꽤나 그 교수님들도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홍대 쪽을 처음 나간 시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또 컴피티션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컴피티션이 있었냐면 대학교 내에 대학교 가요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원 씨하고 저희가 그 상금 킬러였었거든요. 외대 가요제는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하고 둘이서 나간 적도 있고 또 뭐 온갖 가요제를 다 나갔었어요. 치원 씨하고는 어디 나갔었지? 광운대. 광운대학교 MBC. 나갔었고 1등을 하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뭐 상금 주면은 그때 또 유재하 가요제도 있었고 뭐 SBS 소요산 락 페스티벌에 저희가 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해 상금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가는 데마다 다 최소 장려상 이상은 받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홍대 작업실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밴드가 처음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 대회마다 팀 이름을 바꿔서 나갔어요. 왜냐면 같은 이름으로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소유산 냈던 팀 이름이 피터팬 컴플렉스였고 거기서 대상을 받았고 그때 신중현 선생님이 상을 주셨고 밤 12시에 SBS에서 방송이 나갔어요. 저희 공연하는 실황이.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몇 안 되는 공연을 기획하는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희를 이제 픽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활동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소속사가 뭐 밴드를 키우는 그런 또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생하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클럽 공연. 아직도 기억 남는 거는 저희가 데뷔하고 1년 가까이 매주 목요일마다 홍대에 조그만 클럽이 있었어요. 제머스라는. 그 클럽에 그냥 출퇴근을 했죠. 되게 지금까지도 재밌었던 거는 그냥 저희가 하고는 싶은데 무대는 없으니까 클럽 사장님한테 저희 이렇게 해요. 오디션 보고 서세요 하면은 연주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은 목요일, 그다음에 조금 이제 사람이 좀 오면 금요일, 제일 피크 타임은 토요일이죠. 그렇게 해서 토요일 한 어느 순간 굉장히 작아요. 한 50명? 근데 300명이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기 밖에까지 줄 서가지고 토요일 날은 못 들어가요. 저희가 연주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구가 막혀 있어갖고 저희 출연진이 하고 들어갔었던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홍대에 거의 뼈를 묻었죠. 몇 년 동안을. 그러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들도 같이 붐업이 되면서 그때는 또 펑크 뭐 이모코어라든지 네, 펑크락 이런 게 되게 대세였어요. 크라잉넛이라든지 그런 팀들은 또 저쪽 클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가 이제 조금 인트로는 약간 이쪽 느낌인 거예요. 맥주 한 잔 드시고 좀 보시다가 이제 12시 넘어가면 저기 펑크 또 거기 가서 또 즐기시고 그렇게 정말 홍대는 항상 뜨거웠거든요. 저희는 그때 당시가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몇 년 데뷔하고 거의 4, 5년? 거의인데 한 데뷔하고 2000년대 초반, 2005년, 6년 이때가 가장 모든 밴드들한테는 아마 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을 발표하고 그때 이제 저희는 억지로라도 EP를 발매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EP도 없었을 때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앨범을 내는 팀 중에 하나였어요. 1년에 두 장씩은 꼭 나왔었으니까는. 그래서 다작을 하는 가수였었거든요. 앨범 내면은 또 팬들이 또 규합이 돼서 그러니까 그 클럽의 시절이 2002년,
2년, 뭐 3년, 4년 그때까지 아. 저희도 이제 그 페스티벌 찾기 전까지는 저희는 클럽에서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